안녕하세요. 사회교사 이동호입니다. 이번 시간 하위 문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위 문화라고 하는 건 영어로 쓰면 subculture, 그러니까 이제 전체 문화의 내부에 존재하면서 어떤 점에서는 좀 독자적인 특질을 나타내는 부분적인 문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만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 즉 이제 부분적 문화라고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랑 하위 문화랑 구분되는 이제 전체 문화는 어떤 거냐면요,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공유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이 공유한다라는 표현 때문에 이제 대중문화도 이제 전체 문화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분 기준은 이 전체 문화랑 하위 문화를 구분하는 기준은 공유성의 범위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체 문화와 하위 문화의 개념은 굉장히 좀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면 세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하위 문화라고 우리가 이제 배우거든요. 세대 문화. 근데 만약에 그게 청소년 문화랑 세대 문화를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한다고 하면 이땐 또 요게 세대 문화가 전체 문화가 되고 청소년 문화가 하위 문화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문화라고 하는 요소를 이 동그라미라고 표현을 했다면 이게 전체 문화는 다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지역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별 표친 표현들로 반문화 이렇게 세문화, 그리고 문화 세대 문화는 이렇게 네모 표현으로 나타나 가지고요. 얘네끼리만 이제 가지고 있는 거 하위 문화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 이 전체 문화라고 하는 문화 속에 또 다른 이제 하위 문화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 전체 문화, 하위 문화는 이 공유성의 범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요, 지역 문화든 반문화든 세대 문화든 이런 것들 보면 다 전체 문화적인 요소도 다 있는 거잖아요. 요거까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특징 우리가 살펴봤고요. 공유성의 범위 가지고 나타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하위 문화가 많아질수록 역동적이고 다양한, 그래서 이제 다양한 문화들이 이제 나타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도 갖는다는 겁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역 문화가 있고 세대 문화가 있고 이제 반문화가 있는데요. 뭐 이제 사투리라든가 지역 축제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사람들만 이제 누리는 거기 때문에 지역 문화로 볼 수 있고, 세대 문화는 청소년 문화, 뭐 성인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반문화는 저항문화 혹은 이제 대항문화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카운터 컬처라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대항한다. 그러니까 즉 어떤 지배적인 문화나 혹은 주류 문화 같은 것에 이제 대항하는, 그거에 이제 반대하고 대항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뭐 히피 문화라든가 뭐 비행 청소년 문화, 조선시대 천주교 문화 이런 것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뭐 또 종종 나오는 사례로는 프랑스 시민혁명 당시에 그 부르주아 계급들의 문화 있잖아요. 걔네는 이제 반문화를 통해 가지고 나라를 이제 뒤집었던 사례도 있었죠. 뭐 히피 문화는 뭐 아시겠지만 그 미국에서 일어났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반전, 그러니까 이제 1960년대 미국 샌프란시스코랑 LA 등지에서 청년층에서 이제 시작된 거였는데요. 당시의 사회 통념과 제도, 뭐 가치관 같은 걸 이제 부정했던, 그래서 인간성을 회복하자,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했었던 사람들인데요. 당시 막 이제 그 베트남전 참전도 이제 반대하고 그랬다고 하죠. 자, 이런 게 이제 반문화입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요거 유형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하위 문화인데, 하위 문화 배우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대중문화로 갔는데 왜 대중문화로 갔느냐? 이 대중이라는 표현이 매스 컬처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중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사회적 속성을 초월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합체라는 뜻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그래서 이 대중문화라고 하는 게 보통 사회 구성원 대부분 이제 공유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대중문화를 전체 문화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좀 잘 나오는 이제 선지 중에 좀 틀리게, 그러니까 잘못 나오는 선지가 뭐냐면 대중문화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누리게 된 동질적인 문화이다 라는 게 예전에 선지로 나왔어요. 대중문화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누리게 되는 동질적 문화이다. 이게 맞는 표현일까요? 네, 아닙니다. 자, 모든 사회 구성원이라고 하면 진짜 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대중이라고 하는 건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공유하고 있는 게 이제 대중문화인 거지. 그래서 이거를 전체 문화로 보는 거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뭐 같은 질의 이제 문화다라고 하는 건 그건 틀린 표현입니다. 이것만 안 헷갈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러한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대중이 누리는 문화잖아요. 이게 왜 등장하게 됐냐면, 등장 배경을 보게 되면 정치적으로는 보통선거제도가 도입이 돼서 그래요. 보통선거라고 하는 게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누구에게나 다, 그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장인이 비장이 됐든 인종이 얼굴 색깔이 어떻든 상관없이 다
한 표씩 주는 게 이제 보통 선거잖아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 대중이 그 사회의 주체로 이제 들어서게 된 게 정치적 배경이고요. 경제적으로는 산업화를 들 수 있습니다. 산업화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가능하게끔 했죠. 그러니까 공장식 기계공업을 통하게 되면서 대량 생산 체제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면직물, 그러니까 이제 면티 같은 거 이제 일부 사람들만 누리는 거였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싼 가격에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산업화가 되면서 대중문화가 등장하게 됐고요. 사회적으로는 대중매체가 발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TV라든가 라디오라든가 그다음에 신문 뭐 등등등, 요즘엔 뭐 인터넷까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다 보니까 대중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문화를 창조해가고, 만들어내가고, 그리고 그들이 문화를 소비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도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의무교육제도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의무교육 제도를 통해 가지고 문맹률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요. 사람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향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대중문화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 그리고 사회적 조정 기능. 그러니까 조정 기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일종의 사람들이 어떤 사안이 있을 때요, 사안이 있을 때 어떤 그거를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뭐 여론 형성도 하고 그 갈등 해소를 구현하는 거. 그래서 어떤 일종의 사회 조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는 게 이제 사회적 조정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회화 기능을 하죠. 사회화 기능을 하는데, 우리가 전에 이제 사회화 파트에서 이제 배웠던 것처럼 이건 대중매체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면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대중문화는 사회화로서의 역할도 한다는 점. 그리고 뭐 오락 및 휴식의 기능도 해주죠. 그러니까 뭐 TV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보면은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재밌잖아요. 그런 기능도 갖는데요. 역기능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업화인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중이 이제 문화의 소비자이면서 이제 생산자이기 때문에 대중매체를 소유한 기업들은 대중이 원하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이제 생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중문화는 상업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역기능은 획일화인데요. 획일화 같은 경우에는 대중문화는 대중매체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주도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동일한 문화에서를 소비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획일적인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유행이 하나 되게 되면 다 따라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중 조작 수단으로 이제 쓰일 수가 있는데 3S 정책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시대 때 했던 스포츠, 스크린, 섹스와 같이, 그러니까 대중들을 정치가 아닌 다른 쪽으로 이제 관심을 돌리게끔 하는 그런 악용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역기능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하이문화랑 대중문화의 특징들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